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백만 박대요! 우린 배움에 불타는 각오를 다지며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역군이요 사회학에 물들지 않은 정치력 특별한 각도이다. 백만 박대요! 이 역사인의 대구 달서구 도류동에 자리한 228 민주운동 기념탑. 여기엔 장엄한 결의문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누가 작성한 글인지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잊혀진 이름 하청일. 그가 바로 결의문 작성자이다. 우리 형이 나하고는 호적상으로는 1살 차이인데 이제 생일로 따지면 나는 이제 12월이고 형은 아마 내가 기억하는 2월이니까 한 2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형은 사실은 내보다도 키가 굉장히 크고 좀 덩치가 좀 있어요. 있고 뭔가 이렇게 나는 좀 정적인 면에 비해서 우리 형은 조금 동적인 굉장히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특히 이제 고등학생으로서는 뭐 조금 이렇게 수준이 높은 어떤 니체라든가 뭐 이런 또 케고르라든가 뭐 이런 칸트 이런 쪽의 책들을 내가 지금 기억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의 그 책,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이제 디즈레일이라는 수상이라든가 처칠 평전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책들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이 기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거를 좋아했죠. 이제 앉으면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사실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경북고등학교 시절 그의 생활기록부에는 정의감이 강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고 228 학생의거 선언문 작성자로 이승만 정권 당시 비상한 주목을 관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선언문 작성자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머니는 그게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은 나와 또 동생이 다 또 공직에 있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이제 우리한테 혹시나 무슨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생각하면은 형을 자꾸 떠올리기가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처럼 이게 228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뭐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228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정의감과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하청일의 생활기록부에서 발견한 기록. 고3 시절 담임 선생님은 그의 적성을 혁명가로 적었다. 백만 박대요! 우린 배움에 불타는 각오를 혁명가 하청일의 228 결의문은 순결한 청년의 울분이었다. 순결한 각도이다. 백만 박대요! 인류 역사인의 글의 종류는 뭐 우리 선언문도 있고 어떤 선포하는 그런 문도 있고 물론 이 결의문도 뭐 선언문의 일종이긴 한데 결의라고 하는 부분이 선언문과 좀 다른 측면은 실천을 동반한 것을 전제하고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다 중간중간 또 단락단락이 좋지만 그래도 압도한다 그러면 타고르의 시지 않은가. 타고르의 시 자체는 여러 가지 이야기될 수 있지만 그 타고르의 19절을 일부러 집어넣은 거는 그 대단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첫째 뭔가 하면 동방의 밝은 빛이 한번 돼봐라. 그런 사명감을 짊어진 것이 백만학도가 아닌가. 그 점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그 역사를 세계 속에 좀 반열에 올려놓는 거. 그 아시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시아와 세계 역사 속에 편입시켜서 좀 확대시켜 가고 싶은 그런 이제 역사적 사명감 같은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또 결의문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2018년) 2.28 민주운동은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해마다 이날이 되면 기념식이 열린다. 그러나 2.28 결의문 서판에서 작성자 하청일의 이름은 여전히 찾을 수 없다. (198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어느 시기보다 뜨거웠다. 대구도 다른 어느 지역만큼이나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염원했다. 그러나 2.28에 대한 기억과 역사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부 집권 세력에게 철저히 외면받았고 말해서는 안 될 금기어였다. 우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5.16 군사 쿠데타는 자신들의 그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4.5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표방을 했지만은 실제 그 박정희 제3공화국 정권 유신 체제 자체는 그러한 민주화 운동 자체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독재를 만들고 강화해 갔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4.5 혁명 자체를 학생들의 4.19 의거 정도로 이렇게 약화 축소시키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기념하고 또 그걸 그 이념과 사상을 더욱더 개성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을 또 그런 연구를 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운동 개성성을 다 차단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그 5월 쿠데타로 집권하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한 성향이 이제 이어졌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 자체가 또 박정희 정권 자체가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그다음에 6월 항쟁 이렇게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4.5 혁명에 대한 학문적 조명이나 또 사회적 차원에서의 그것을 기리는 이런 이제 행사 또 그것을 개성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의 여러 그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언론들이 보면 실은 박정희 정권 제5공화국 시절에 상당히 기득권을 누렸던 이런 집단들이고 그 집단들이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재생산해 왔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도 4.5 혁명의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성하려는 이런 노력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하나의 또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1989년 11월 15일 대구 명동네 거리에 세워진 2.28 학생의거 기념탑이 철거, 이전되었다. 기념탑의 철거는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후퇴이기도 하다. 30년이 흘렀을 뿐인데 시민들은 2.28에 대해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했다. 여기 내거리가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네. 뭐가 있었나요? 로타리요. 로타리가 있었어요. 그 로타리에 뭐가 세워졌었는지 알아요? 탑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 무슨 탑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비석이가
이름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고 앞산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혹시 228 학생 의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못 들어봤는데요. 아, 대구에 사셨습니까? 예. 다시 30년이 흘렀다. 228 대구 학생의거는 이미 화석이 되어 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대구 시민의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2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거죠? 아, 228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228이 어떤 날인지 좀 아세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2월 28일.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혹시 대구 사시는 거예요? 네. 아, 대구 사시는데 228 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 228 공원. 아, 그게 어떤 날인지 모르시는 거죠? 네. 오늘은 그 228 학생운동의 날. 예. 예. 그날에 어떤 일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그 옛날 명동 로타리 근처에서 학생들이 그 정부의 그 부패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날이죠. 이걸 계획 가지고 4.19 아마 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됐을 거예요. 60여 년 전 거리를 뛰쳐나온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미래를 예상했을까? 내일이 오면 신이 뜻한 바를 알 수 있었을까? 보수의 심장이 된 이 도시에서 화석이 되어버린 이날 함성을 역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한다. 세월은 진실로 복된 손길인 양 고이 흘렀다. 228을 거쳐 3.15 마산, 그리고 4.19 혁명으로 시민의 저항은 이승만 독재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시민 승리. 민주주의 봄은 너무나 짧았다. 1961년 5월 16일 군인 박정희는 탱크와 총으로 이제 막 피어난 민주주의 꽃을 짓밟는다. 혁명군으로 포장하고 민간으로 정권 이양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에 등장한 최초의 군인 출신 대통령이었다.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동포들이여,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인 4월 혁명의 영령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4.19 혁명 희생자들에게 영광을 돌렸지만 4.19 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5.16 군사혁명.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 혁명은 둘일 순 없었다. 그 5.16 이후에는 사실은 4.19 혁명을 굉장히 축해 세운 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밑에 내려가면 사진 쭉 있는 데서 박정희 대통령이 4.19 기념식에 와서 기념사도 했다고, 그런 정도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혁명이니까 뭐 혁명이 또 작년에 혁명을 또 하느냐, 이라 4.19는 의거가 돼버렸다고. 4.19 의거야. 군사도 정권 18년 동안 4.19는 의거가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 4.19 세대나 4.19 우리 유공자회나 혁명회에서는 사실은 군사혁명 때문에 우리가 좀 저평가 내지는 조금 폄훼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군사정부 하에서 이 지역의 군인이었던 박정희 장군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이, 우리 고향 사람이 나를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정부가 잘못한 데 대해서 엄하게 꾸짖고 저항해야 된다라는 228의 그런 정신은 그냥 썰려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뭐 지역 분위기상 좋게 인식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 1시 한 20분경 들어와서 요 중간에 동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의문 1960년 228 학생 의거를 주도했던 핵심 주역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30년 세월이 필요했다. 1990년 228 30주년을 맞아 경북고등 이대우, 대구고등 장주효, 손진홍, 사대부고 최용호 선생이 한자리에 모였다. 애띤 고등학생 모습에서 중년이 된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증언한다. 그러나 228 핵심 주역이었던 이들 중에 이대우 선생과 손진홍 선생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지난 2021년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 특별기획 사진전. 이 전시회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사진 한 점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228 민주운동 현장을 찍은 사진은 33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33장 중에 이 사진이 이제 유일하게 여학생이 찍힌 사진인데 경북여고 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북여고 학생이 그 당시에 남대구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지난 2018년 무렵에 228 사진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바로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많은 사진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 발굴된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인데 228 민주운동에 참여한 학교는 대구 지역 공립학교, 공립고등학교 8개가 중심이 되어서 228 시위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2학교가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교였는데 이외에도 많은 숨겨진 사진이 있으리라고 추정은 합니다. 추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발굴이 되지 않았고 228 당시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경북여고 학생이라고 추정된다는 사진 한 점. 추정을 넘어서 사진 속 여학생이 실제 경북여고 학생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최근에 아주 조금 특이한 사진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혹시 경북여고 학생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작진은 228 당시 시위에 참여한 경북여고 32회 졸업생을 만났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치마를 입지 않았나요? 아예 바지 입었어요. 경북여고 그때 2월 달에는 바지 많이 입었어요. 여름에는 치마. 경북여고 졸업생들도 이 사진을 보고 놀라워했다. 경북여고 학생의 동복이 그럼 다른 대구 지역에 이제 없지. 다른 교복들하고는 졸업생들이 주목한 부분은 사진 속 여고생이 입은 바지였다. 좀 더 확대해보면 바지 옆선에 흰 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특징은 경북여고 70년사에 서술되어 있는 동복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사진과 더불어 지금까지 228 학생 의거에서 여고생의 시위 참여 경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228 역사에서 누락된 페이지였다. 학교를 오니까 교문은 잠겨 있고 그 우리 학교 담벼락이 돼 있는데 그 남학생들이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10명은 넘을 거라.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내 기억에 대구고등은 알겠더라고. 그랬는데 돌팔매질을 경북여고에 하는 거야. 이 빙시 같은 가시나들 안 나오고 뭐 하고 있나고. 그래가 이제 내가 도서관에서도 봤지요. 거기서 그 하는 것도 봤지요. 나도 좀 흥분됐어. 그래가 그 교문에 들어가는데 교문이 잠겨가지고 밖에서는 들어가는데 안에서는 못 나오고 지키고 있는 거라. 그 들어가니까 강당 역시 들어가는 건 여주고 나오는 건 안 돼. 다 잠겼어. 그러니까 모두 그 이제 모의가 있는데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야야 왜 됐노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받는 대로 내가 얘기를 막 했어. 이들이 막 그것을 전부 다 막 흥분돼가. 그한테 이제 막 얘기하다가 어디서 누구 하나가 가자 이랬는 게라. 막을 수가 없어.
너무 그 힘이 세가지고 쫙 멀리 나오니까 교문도 마찬가지야. 지키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 그래가 막 나와가 그 제1여중 앞으로 해가지고 사대부 그 옆 골목 있죠. 그걸로 해갖고 나오면 이제 그 삼덕 노탈이라. 삼덕 노탈이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스크랩은 안 짜도 막 그것처럼 이렇게 막 몰리는데 그쯤 오니까 나 막 경찰차가 오더라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여학생의 사진과 더불어 또 하나의 미스테리는 1961년 일본 NHK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는 경북 여고생의 사진이다. 바로 그 인물은 경북여고 학생회장 신구자다. 친구가 노래를 잘하니까 거기 이제 노래 듣고 즐기고 이제 이래가 있는데 어느 시간이 좀 됐을 때 신구자가 그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치면서 아무튼 막 확 질게 돌격하작하는 식으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와르르 따라 나갔어요. 신구자 얘기가 제 애를 둘러올 때까지 형사들 따라다녔답니다. 그리고 그 신구자 남편도 경북고 나와서 경북대학 다녔는데 거기도 역시 운동권이라 그래가 같이 그래가 이제 만나 결혼을 했는데 애 둘러올 때까지 형사들이 따라다녔답니다. 1960년 2월 28일 경북여고 학생들은 일요일 강제 등교 후 강당에서 레크레이션 활동과 강연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들 역시 복종과 침묵을 선택하기보다는 용기와 함성으로 저항하며 교문을 뛰쳐나왔다. 우리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이 역사관 내부 콘텐츠 작업에 국어 교사인 당신이 참여해야 문장 같은 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허락을 하고 퇴직 전에 이제 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동문들을 소개하는 란에 이제 그 인물들을 이제 여러 인물들을 발굴을 해서 제가 이제 사진 자료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하면서 2.28 관련 부분을 수록하려니까 선배 어른들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왜? 여자가 어디 감히 그렇게 민주운동이나 이런 데 있잖아. 정치적인 데 관여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여기다가 소개를 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을 제가 설득하는데 3박 4일이 걸렸어요. 경북여고 학생들을 이끈 32회 졸업생 신구자. 이 여고생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고향인 대구에서조차 2.28 이후 행적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를 둘 낳을 때까지 경찰의 감시가 지속되었다고 하니 그 이유를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경북여고의 학생들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신구자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학생회장을 하면서 모든 걸 주관을 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그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2.28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감 선생님을 이제 쫓아냈다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던 선생님을 그 명단을 적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학생들끼리 모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당시에 별로 좋은 건 아니었었고 그리고 경북여고를 보낼 정도라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집안이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 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신구자 선생님의 경우는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시다가 또 이제 망했고 그냥 혼자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가정교사라든가 이런 활동도 하셨고 그래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서 드러내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갔다가 또 자퇴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대학에 들어갈 때도 너 신구자구나, 네 얼굴 동그랗게 생긴 애 맞네, 이런 식으로 먼저 알아보고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요주의 인물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여학생이라는 것 때문에도 있고 좀 더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몇 걸음 앞서 나간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활동을 했고 생각도 그만큼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고3 때 대학생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서울로 올라가거나 4.19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연석회의로 참석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드러나진 않은 거죠, 선생님 대해서.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을 갖춘 인물. 여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벗어나 훨씬 넓은 세상을 꿈꾼 신구자 선생은 1980년 가족 모두가 호주로 이민을 떠난다. 저항의 용기는 새로운 곳에서 쉽게 쓰러지지 않는 도전의 정신으로 성장하였다. 운명의 힘이 이끈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인 것이다. Nearly 20 years, 40. Yeah, she told 40 years old. Oh, no, 40, almost 40 years took me to stay here. Like that. 40 years is a very, very long time. That's not easy to, but I have experience to go to Japan and many countries I have been to. That I wasn't afraid, but money is the most important. Yes. Next, what? 호주 얘기하니까 바로 영어가 나온다. 이 팔이 없었으면 살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나 하면 2월 28일 우리가 그래도 여자 학교고 이러니까 굉장히 약했잖아요, 아들이. 그 당시에는 그리 쉬운 게 아니었어.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모아놓고 이제 애들이 전부 다 저것도 데모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데모하면서 밥을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살고, 나는 민주화 운동을 그래. 네. 그래가지고는 또 이칸게 또 다이 잡고. 괜찮아요. 기억할 거는 내가 228을 주동해갖고 이게 잘 됐기 때문에 3.1. 3.15가 도전에 하나 있고 4.19가 있고 내가 이 나라가 민주화의 발판이 됐다. 그건 100%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파출소에 여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 있잖아. 좀 이따가 다 비디님 물어봐요. 그거는 아까 우리 해놨고 우리 신구자 선생님의 28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아세요? 28, 4.19 그거 외에는 이제 4.19 지나고는 뭐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온 것 같아. 어디 떠났는 것 같아. 그런데 참 이 내 머리가 사실은 수창학교 다닐 때 1등인데 이게 그럼 가뿐는가 봐. 거기 가는 게 파출소 가면서도 나를 집차 태워가지고 집에 보내고 또 그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내를 주시를 했어. 그래 집에 그냥 안 보냈어요. 저거들 태워가지고 집에 보내고.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 시절을 지나온 신구자 선생은 인생의 황혼기에서 기억을 서서히 잃게 되는 치매를 앓고 있다. 그러나 60여 년 전 그날의 일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4남 3녀 중에 신구자 언니는 둘째 언니인데 그거로 치면은 셋째, 전체로 치면 셋째고 저는 막내, 7번째 막내. 그 평소에 228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시던가요? 지금 어릴 때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상황을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우리 친정 아버지가 늘 이 얘기를 했었어. 쟤 때문에 나는 머리 아프다. 경찰서 데리러 가야 되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세가 나는 언니가 큰 범죄자인 줄 알았어. 어릴 때는. 그랬는데 이제 커서 도중에도 늘 굉장한 그 이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그때 학생회장하고 이럴 때 내가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게 이래 돼갖고 막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여사로 그걸 들어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요즘 앉아 약간 치매 증상이 오면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 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2.18에 대한 그런
내가 어쨌는데 저쨌는데 내 때문에 이랬고 모든 학생이 내가 일어나자하고 내가 정말 선구자다 하면서 이런 소리를 요즘 와갖고 무척 많이 하지. 귀에 아주 막 매일 얘기하니까 정말 질리도록 얘기를 하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그 팩트나 이 진행을 하는 거는 오가나이저가 잘 안 돼. 그래서 지혜 변호사가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은 좀 더 일찍 왔으면은 그때 당시에 참 좋았지. 예, 조금 늦게 온 아, 거는 예, 있긴 예. 한데 예, 예. 그래도 지금이 이제 우리 방송사 취재로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신구자 선생님 이야 쭉 얘기를 듣고 우리 동생 신용희 선생님 얘기를 듣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늦게 나와만 왔는데 아유, 너무너무 영광이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신도 잘 없고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 뭐 정신이 뭐 하고 뭐 그게 뭐 자기한테 막 그런 줄 알고 이러면은 그게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켰지. 언니가 정신이 전에 같이 맑고 좋고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본인이 얼마나 좋아하겠노. 만날 228에 대한 그 자부심 가지고 사는데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래라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그래서 PD님하고 상해서 오락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언니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기록을 해야 되고 언니로 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네가 이것은 나중에 네 아들 알렉산더한테 또 이런 할머니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지. 제 개인적으로 정말 언니가 옛날같이 건강하고 막 이럴 때 오셨으면은 이게 그렇게 큰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PD님도 막 너무 환영받고 너무 좋아해가 이 집이 터져 나갈 거라고. 근데 60하고도 3번의 봄이 찾아왔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 역사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보다 인간의 인식과 기억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기록으로 남는다. 작년 2.28 민주운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료가 발견되었다. 1960년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인 월터 패트릭 메카나기가 한국 상황을 미국 워싱턴에 보고한 문서이다. 이 메카나기 보고서는 다시 두 개의 보고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60년 3월 1일자와 3일자입니다. 1일자 보고서는 60년 2월 27일 대구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구에서는 자유당 유세의 참석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경찰이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3일자는 2.28 당일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월 28일은 정상적이라면 일요일이고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의 등교는 대구에서 열리는 민주당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카나기 보고서 외에 미 8군의 일일 정보 보고서도 발굴되어 공개되었다. 지방에서 불쑥 발생한 고등학생들의 시위. 이 시위가 가져올 결과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미국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미 8군 1일 정보 보고서가 메카나기 보고서와 같이 나온 문건인데 그 1일 정보 보고서는 매일매일 작성했던 미 8군 정보부서의 보고서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주로 이제 시위 상황을 이제 많이 담고 있고 그 민심의 여론 동향 이런 것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민심의 동향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장면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대구 시민들의 지지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그 외에 그 기본적인 사항들은 지금까지 2.28 기념사업회에서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을 일요일 강제 등교 지시에 반발한
학생들의 우발적인 시위로 규정하는 것은 좁은 해석이다.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저항이 대구 시민에게도 현실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당시 자유당과 정부에게 예기치 않은 일격을 준 역사적 사건이다. 2.28 학생 운동의 정신이라든지 이념은 우리 현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높이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중요한 이유를 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이 2.28 운동이 우리 현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의 첫 출발이었다 하는 그런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첫 출발을 4.19 혁명으로 들고 있는데 그 4.19 혁명이 바로 2.28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2.28 운동을 한국 현대 정치사의 민주화 운동에서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28의 정신과 이념이 이 시대까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참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제 이런 문제를 보다 적실성 있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정치 분야부터 먼저 해결이 돼 나가야 합니다. 그럼 이 정치가 어떠한 원리 원칙 입각에서 서야 되겠는가? 이게 바로 민주화, 민주주의 원칙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2.28 정신은 그 민주 정신을 제시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28 운동이 이와 같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2.28 운동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흔히들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의 그 민주화 운동하고 관련해서 이 지역의 민주적인 역량에 대해서 이 본의 아니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2.28과 같은 운동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고 또 그 운동을 담당했던 주역들이 지금 거의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하나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2.28이 갖고 있는 이의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의 그 2.28의 이의는 높이 평가돼야 되고 그 정신은 앞으로도 길이 우리가 개선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 대구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그렇지 않음을 보고 용기를 내었다. 시민들은 학생들의 용기에 힘을 얻었고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렸다. 1980년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을 때 저항의 기억은 다시 살아 꿈틀거렸다. 1987년 여름보다 더 뜨거운 민주화 열기는 전국을 뒤덮었고 이곳 대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군부 집권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시민이 또다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한편 대구 경북은 군부 독재 시절 달콤한 영육의 시절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한다. 저항의 도시였던 대구는 세월이 흘러 보수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전 새파랗게 젊었을 때는 박정희 씨에 대해 가지고 정오에 가깝게 아주 척을 지면서 살아온 것 사실입니다. 매사가 다 박정희 씨의 강압적인 그런 참 국가 경영 때문에 빚어진 거라고 하는데 이제 나가 먹으면서 꼭 그렇게만 보지 않고 박정희 씨의 단심은 이해를 합니다. 그 양반도 인간적인 고뇌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양반 난 결코
다른 나라의 독재자처럼 무슨 스위스에 돈을 축적한다든가 그렇게 난 두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건 이승만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에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산업화에 비교적 성공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또 한 축은 민주화도 성공을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축이 이렇게 그래도 비틀거리면서 유지했는 세계사에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모범적인 건데 다만 어느 한쪽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공과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 지나치게 산업화에 초점을 맞춰서 민주화의 고단한 여정을 자꾸만 한낱 감상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도 그건 좀 곤란하고 또 민주화 세력들이 지나치게 산업화에 참을 힘든 그런 노력들을 그걸 또 아무런 값어치 없는 거지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러다만 가축 중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그 두 축들이 적어도 열심히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거다 저거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 줄 건 인정하면서 다름을 나는 인정을 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2.28이 가졌던 그 처음 출발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출발이 그렇게 불꽃을 안 태우면은 그 뒤에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정신을 어디 한쪽에 누구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되면은 몰래가 합니다. 그래서 2.28을 대구 정신으로 자리매김해서 이루어진 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2.28보다 또 더한 숭고한 그런 그게 일어나도록 더 북돋우고 2.28이나 3.15나 4.19나 독재 정권을 반대한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8이 일단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태는 점차 반독재 투쟁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불씨만 던지면 확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누가 거기에 불씨를 던져주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건 대구 학생들의 그런 의거라기보다는 전 국민들의 염원을 수렴해가지고 대구라는 도시를 통해서 표출한 거기 때문에 이 2.28 의거라는 것은 전 국민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단순히 대구에 국한된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1960년 대구 민주의 봄은 짧은 한순간이었다. 화석에 묻힌 역사를 소환한 것은 지역의 정치 권력이 아니었다. 2.28 민주화가 대구 시민만이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전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표방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1960년 대구 2.28 학생의거는 2018년 2.28 민주운동으로 국가기념일이 되었다. 10대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저항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에서 여전히 2.28은 역사의 화석이다. 지금 대구 지역에서 2.28이 이 소위 어떤 소비되는 어떤 2.28이라는 담론이 소비되는 특징들이 있는 게
사실 228 개념 사업회나 어떤 228의 당시의 주체들이 228이라는 부분들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담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측면들이 있고 지금도 흐름도 좀 그런데 문제는 228이 어떤 보수 세력에게는 이 국부로 일컬어지는 이승만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굉장히 어색함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22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에 대한 민주화 운동인가는 지금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고 또 화색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228을 현재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도 민주적인 의미의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60년 2월 28일 사건을 한정하려는 경향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228의 의미 확장이나 현재적 의미로 어떤 이 끌어내지 못하고 서걱서걱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화석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예, 아주 정말 참 이 기사는 제가 몇십 년 동안 찾던 기사인데 대구 MB 살던 정말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리서치를 하는 거가 리서치 하는 사람들로서 리서치하는 이유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슨 뭐 강연할 걸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뭐 책을 쓰려고 리포트를 보고서를 만들려고 이런 개인적인 우리 이름으로 하는 그런 개인적인 목적으로 리서치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단순히 4.19에 대한 자료만 모아서 정리해서 보관하고 10년 후에 이걸 개봉을 해서 후세 학자들이 이 자료를 쓸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뢰를 얻은 거야, 진짜는.